저희 채널에서는 크고 작은 미술관과 갤러리들의 랜선 투어와 함께 랜선 투어가 뭐예요? 랜선 컴퓨터 타고 이렇게 랜선으로. 고의적으로 목소리를 크게 내요. 발성으로 막 발성을. 안녕하세요. 더! 안녕하세요. 코에 걸어. 안녕하세요. 코에 걸어. 이거 되게 벌써 아, 얘 음악 했잖아. 유형이 되게 그렇네. 코에 걸어. 그렇네. 코에 딱 붙여. My color is your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최신미술의 채린. 용진 작가입니다. 네, 저희가 이렇게 첫 유튜브를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저희 채널에서는 크고 작은 갤러리들의 랜선 투어와 함께 미술 쪽 관련 이슈들을 다뤄볼 생각입니다. 저희가 지금 어디 나와 있죠? 여기는 지금 삼청동이고요. 삼청동에서 이제 전시 투어가 끝나고 이제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회의 중에 커피 한잔 하고 있는데요. 네, 오늘 저희가 지금이 대략 7시 정도 됐는데요. 저희 오전부터 굉장히 많이 발로 뛰어다녔어요. 과연 어떤 전시를 요즘 하고 있는지 집에서 미술 전공자들 들어있죠? 너무 재밌겠죠? 네, 아트사이드 갤러리에 갔습니다. 아트사이드 갤러리는 코로나 때문에 마스크를 꼭 착용하고 입장을 해야 되더라고요. 1층부터 기욤티오, 이재훈, 차승원 작가들의 작품이 쭉 진행이 되고 있고요. 지하로 내려가게 되면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장샤오강 작품이 있습니다. 아마 소장전이라서 이런 작품들을 한눈에 볼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것 같은데요. 제가 인상적이었던 거는 이 옆쪽에 있는 션정린 작품이에요. 왜 인상적이었죠? 천정인 작품을 보시면 색감이 굉장히 임팩트가 강해 보이는데요. 제가 굉장히 재밌게 봤던 이 작품은 풀립의 날카로움이랑 이 원색의 조화가 굉장히 디자인적인 요소로 베일 뻔했나요? 작용을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아, 네. 그 서양 장샤오광이나 션정린 같은 경우는 중국에서는 보통 동양화 화풍을 많이 쓰죠. 거기는 이제 폐쇄적인 나라고 이제 사회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아직도 주류 미술은 동양화로 알고 있는데 서양화 재료를 쓴다거나 하는 거는 보통 그 나라에서 약간 진보적인 성향의 미술을 하는 거라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네, 그리고 이 갤러리의 제일 큰 작품이었던 것 같아요. 한용석 작가의 작품인데요. 나름 저희 나라에 지금 현재 활동 중인 강강훈 작가의 작품과도 많이 닮아 있는 듯한 느낌을 받았어요. 네, 아니에요. 달라요. 강강훈 작가는 저 하이퍼 리얼리즘, 그러니까 포토 리얼리즘의 그쵸. 경향의 작가고 한효석 교수님은 뭐 교수님이라고 아니 작가님은 한효석 작가님은 저게 실제 있는 이미지가 아니라 그 돼지 그 뭐라 그러죠? 삼겹살 육질 같은 거랑 음, 그 외국인의 얼굴을 합성시켜 가지고 그러니까 인권에 대해서 약간 질문을 던지는 작가예요. 그러니까 어떤 예, 질문을 예를 들어서 뭐 던졌어요? 백인이나 아시아인이나 흑인이나 같은 사람인데 피부색 때문에 우리가 다르게 이제 인식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를 딱 벗겨보면 결국에는 똑같은 거고 우리가 그러니까 사람이 관습적으로 사람을 대할 때 그렇게 우리가 인식하지 않나 하는 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비판적인 시선으로 한 작업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약간 좀 결이 다릅니다. 음, 음,
그리고 저희 네, 그리고 응? 이제 다음은 굉장히 재미있는 어, 작품이 이거 준비가 뭐야? 되어 있었는데요. 바로 왜 루이스 아, 브루즈와의 뭐야? 이거 어떻게 3D 만든 거야? 프린팅 작업입니다. 사진을 여러 겹 아, 이게 루이스 겹겹이 브루저크야? 되어서 이거 마치 진짜 3D 멋있다. 시뮬레이션을 꼭 안경을 쓰고 보는 듯한 느낌을 받을 수가 있는데요. 이거 어떻게 만든 각각 건지 가까이 가서 보는 봐야겠다. 각도에 따라서 그 작품이 야, 조금씩 이거 변하는 진짜 게 굉장히 멋있는데? 흥미롭더라고요. 저거는 진짜 야, 너무 약간 좀 빨려 들어가는 렌티큘러 고급 느낌이었는데 버전이야? 그렇죠. 어떻게 만들었을까 가까이 가서 음, 좀 관찰을 야, 이거 정말 해봤어요. 멋있다. 네. 그러니까 만져봐. 렌티큘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렌티큘러는 이제 움직이는 그림. 어렸을 때 약간 그런 거 빵 먹고 나면은 그런 거 할 수 있는 거 있었던 것 같은데 가족 사진 2개 해가지고 왔다 갔다 하면은 그 원리는 간단한데 이제 가공을 할 때 저렇게 많은 사진들을 엮으려면은 기술이 많이 들어가는 거라서 이름도 부르주아답게 부르주아 같은 미술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게 내가 볼 때는 그 어렸을 때 받은 그 아버지 그 외도 상처 때문에 만든 작업 같은데 뭐 그것보다도 일단 딱 볼 때 이제 딱 힘이 딱 오니까 가까이 가게 하는 작업이더라고요. 약간 좀 멋있었어요. 개인적으로. 네, 루이스 브라자는 보통 페인팅을 많이 진행을 하는 작가인데, 그런 작품들의 대다수가 그런 성에 관련된 게 많은 것 같아요. 작가의 특징은 이런 붉은색 또한 그런 정열과 연관을 지을 수 있을 아, 것 이거는 같고요. 동영상에는 안 나온다. 동영상은 그걸 어렸을 못 때 담아. 어렸을 때 상처가 많다고 합니다. 3 아트스페이스의 임동승 작가 개인전입니다. 진화랑이라고 써져 있어가지고 갔는데 3 아트스페이스더라고요. 처음 가봤습니다. 이제 내려가는 거고 저 정경. 또한 첫 방문인데요. 제가 오늘 본 작가 작품 중에 굉장히 재미있었던 전시 중에 하나입니다. 이 작가 작품을 보시면은 굉장히 색감 쓰는 게 탁하다라고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만큼 무채색 혹은 그레이빛이 굉장히 많이 돌아요. 색의 삼원색이라고 하나요? 그거를 다 섞게 되면은 물감은 검정색이 된다고 해요. 이처럼 이 작가 작품을 보시게 되면 많은 색들을 쓰고 있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팔레트에 있는 물감의 거의 모든 색을 썼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은데요. 이것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이 작가님이 굉장히 자아가 다양하거나 모든 일에 흥미를 느끼시는 분일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그렇지만 그만큼 많은 자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조금은 혼란스러우실 수도 있다는 생각도 했고요. 음, 일단은 공간 자체가 굉장히 넓었고 이렇게 넓은 공간이 많지가 않은데 이 동네가 제가 요 글들을 좀 읽어봤는데 좀 많이 어렵더라고요. 근데 일단 들어갔을 때 처음 느낀 거는 약간 표현주의 양식의 작업들이구나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이제 뭐 한효석 작가나 뭐 강강훈 작가 같은 경우는 완전 이제 포토리얼리즘에 기반을 두고 작업을 하는 작가죠. 근데 이 작가 같은 경우는 어, 신표현주의 양식? 뭐라 그래야 되나요? 그러니까 구상 회화에서 회화에 이제 추상으로 넘어가는 단계처럼 보였습니다. 보통 미술 하면은 이제 우리나라는 입시 미술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추상화에서 구상화 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고 대부분 이제 구상을 하다가 추상을 하게 되는데 뭐 여러 가지 이미지들이 뭐 혼재하는 상황들이에요. 그거 하나하나 이제 이미지들의 도상을 관찰하면서 읽어야 되는데
텍스트를 읽어보니까 작가는 렘브란트, 오사카, 디즈니 뭐 이 세 개로 약간 영감을 받아서 작업을 한 것 같더라고요. 근데 텍스트는 읽어도 솔직히 조금 어려웠고, 심상용 미술사 뭐 서울대 교수님께서 한 이 작업 관련 텍스트 얘기를 보면은 모호한 기록물, 의구심, 흐릿하게 하기, 뭐 모호성의 증가, 뭐 이 정도랑 방법적으로 잘 구현된 회화에 더는 연연하겠지 않겠다. 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뭐 말 그대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구상 회화에서 추상으로 약간 넘어가는 단계에 있는 그런 고민들을 한 작업의 기록들 아닐까 싶습니다. 잘 봤습니다. 다음은 팔레드 서울입니다. 팔레트 서울을 딱 들어가자마자 동양화적이다라는 느낌을 다들 받으실 텐데요. 사실은 이건 동양화라 해서 한국화가 아닌 중국 화가들의 작품이라고 합니다. 아까 중국? 아까 그 현정린이나 장샤오광이랑 좀 대조적으로 이제 보수적인 미술을 하시는 분들이죠. 뭐 이런 작업들은 이쁩니다. 일단은 대체적으로 이쁘고 반사회적인 그런 성향의 미술들은 아니고 되게 협회 중심적인 미술이 많았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하는데요. 뭐 지금 연꽃도 보시게 있고. 되면은 한국의 동양화랑 중국의 동양화랑 되게 차이가 나게 다른 그림들도 있고, 저 같은 경우는 닭 그림이 굉장히 한국적인 정서랑 되게 기법이 비슷한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한국화라는 말은 뭐 문봉선 작가 때부터 말이 쓰인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좀 한국화가 아니라 어렵고 동양화는 내가 잘 몰라, 이제 솔직히 전공자가 말하면. 아니다 보니까 거기서는 한국화 전공자들의 답을 부탁드립니다. 1층으로 이제 내려오면 화이트 고양이다. 서울은 근데 구조가 조금 되게 특이했어요. 그림 사무실이 찍어야 되는데. 1층에 있고 저렇게 안녕. 밖에 고양이도 볼 고양이. 수가 있는데요. 이 고양이 되게 늠름하고 멋있더라고요. 조현실주의풍의 작업, 달리 생각나죠? 그리고 되게 음, 필법이 특이한 것 이런 같아요. 거야말로 장지의 한국화라고 할 수 있나? 뭐 이런 거는 집이라는 도상을 이용한, 그러니까 모노크롬 회화, 한 5, 60년대 모노크롬 회화 같습니다. 또 이것도 초현실주의 화풍의 작업이고, 이런 작업들이 되게 젊은 필법이 작가들은 아닌 것 같은 느낌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거는 완전히 거의 진짜 60년대 작업 느낌 진짜 많이 났습니다. 뭘까? 딱 가까이 가면은 이건 되게 클로즈업을 해서 보게 광목천에다가 뭐 아크릴을 손으로- 사용한 것 같고, 손으로 한 건가? 미디움에 뭐 손으로 약간 많이 그리드를 올린 것 같더라고요. 이런 거는 약간 고전주의 양식 작업 같은 느낌? 벨라스케스 작업 같은 화풍 느낌도 나고요. 요것도 한 5, 60년대 우리나라 특유의 그 질감, 이런 거는 모르겠다. 가다가 저희 일행을 만나서 뭐 많이 혼났습니다. 혼난 다음에 그 다음에 들어갔습니다. 데이비드 오스트로우스키. 사람 그림 감정. 사람 그림 감정이라는 그런 주제로 전시를 하고 있더라고요. 개인전. 처음 보면은 약간 생면회화 느낌도 났고,
어떻게 보셨어요? 네. 저는 지하에 있는 작품, 지금 지금 아직 보이지 주황색. 않는 것 같은데, 찍는데, 자, 여기부터 지하죠? 네. 지하에 보게 되면은 광목천에 꼭 그린 놓은 듯한 바로 이 작품인데요. 양면으로 광목천이 그려놓은 듯한 낙서와 함께 페인팅이 되어 있는데요. 얼마 전에 전시를 했던 오스카 무리조 작품이랑 굉장히 저는 비슷한 느낌을 받았어요. 필법이라든지 그 그림에서 느껴지는, 저 같은 경우는 그 분위기를 먼저 보는 편인데, 그럼 분위기가 오스카 무리조 작품과 많이 같은 느낌을 받게 하더라고요. 이 밑에 깔려있는 매트까지 한 작품이라는 게 조금 신박하기도 했고요. 신박한데, 나 같은 경우는 약간 좀 작업으로 못 느끼고, 그 앞에 못 다가간 것 같아. 저걸 밟으라고 있었다고 하거든요. 근데, 그렇게까지는 안 느껴졌고, 그쵸? 개인적으로. 뭔가 밟으면 안 될 것 근데 같은 공간 느낌이 연출력 들긴 자체가 약간 좀 고수의 느낌이 났다. 보통 이제 채우려고 많이 하는데, 이제 그러니까 뭐 이런 거는 약간 이유한 작가 작업 같은 데서 많이 볼 수 있는 건데, 약간 서양 작가한테 이런 게 있는 게 좀 느껴진 게 좀 신기했고, 디테일로 보면 약간 좀 다르기는 합니다. 뭐, 스프레이로 페인팅을 한 거고, 나 같은 경우는 계속 하면은 이제 나는 이게 생면회화나 아니면은 뭐 절대주의나 아니면은 하드 엣지 양식 이런 거를 약간 좀 반대해서 그런 거랑 약간 비슷한 결로 작업을 했나 했는데, 작가들은 뭐 남들이랑 닮는 거를 다 별로 안 좋아하니까 뭐가 다를까 했는데, 약간 낙서 같은 거는 바스키아 같은 사람들의 특징이죠. 그러니까 표현주의 양식. 그래서 이것도 텍스트를 읽어봤는데, 뭐 독일 작가라고 하고, 그러니까 아까 봤던 임동승 작가랑 반대죠. 반대, 그치, 반대라기보다 임동승 작가는 이제 그쪽으로 가는 중이고, 음. 이제 요 작가는 거기서 이제 신표현주의가 대세니까 그거를 이제 거부하고, 오류나 실수, 우발적이고 우연적인 것, 그런 것에서 느껴지는 새로운 가치, 미적 가치를 재발견하도록 하는 게 본인의 이제 조형 언어고, 실수와 오류에서 기존 예술 문법에 도전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근데 약간 좀 한국 작가랑 좀 다른 느낌이 나기는 해요. 약간 좀 뭐라 그래야 되나? 서양 작가 냄새가 많이 나기는 하는데, 공간 배치력이 좀 남달랐다. 이 정도? 다음은 갤러리 자인제노의 이부한 작가 부재의 풍경인데, 앞에 흡연 자제가 있었습니다. 자제. 신기했습니다. 흡연 네, 저희가 금지구역입니다. 유일하게 작가를 만나보고 인터뷰를 할 수 있었던 전시였습니다. 파도가 좀 인상적이더라고요. 근데 약간 음울한 느낌, 부채색 톤의 약간 음울한 느낌이 나긴 했습니다. 갤러리 냄새 맡으니까 좋기는 좋더라고요. 어떤 내용인지 작가 설명이 있었습니다. 네, 영상이 중간에 끊겼습니다. 적극의 작품이 있거든요. 예예. 근데 이제 그게 이제 어디 팔려 나가서 제가 이거 프린트를 한 거예요. 아 예예. 근데 이제 이게 그 제주도의 예. 그 바다거든요. 예. 근데 이제 저 아이들 두 명을 보면은 한 명의 그림자가 없어요. 그렇네요. 그거는 이제 인물이 부재했다는 그 표현이잖아요. 아. 예, 그죠. 그러니까 우리 사람은 다 그림자가 있는데 네. 그림자가 없는 건 이제 그 죽음을 의미한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통 그 제주도 가는 건 그 아름다운 바다를 보러 가는데 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 2014년도에 그 세월호 사건이 있었잖아요. 아, 예, 예. 그 우리가 보기에는 그 고등학교 아이들이 이렇게 성인이 보기에는 아이들 보이잖아요. 그래서 그걸 제가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자, 다음은 갤러리 175 가까워서 한번 들어가 봤습니다. 뭐, 이 작가 같은 경우는 뭐 개인적인 서사 얘기로 작업을 한 것 같은데, 이렇게 보면 들켰는데 떨어지는 게 나와요. 죄송해요. 저 떨어지는 게 게 작업인 줄 알고. 약간 제가 실수를 해가지고 떨어진 건데, 아까 같은 경우는 오스트로우스키 같은 경우는 밟으라고 한 거를 우리가 네? 못 밟았잖아요. 그게 작업인 줄 알고 아, 그래, 아, 그렇군요. 그걸 밟으라고 오스트로우스키가 한 건데, 요거 같은 경우는 오히려 반대로 들추지 말라고 한 건데 내가 들쳐가지고 이런 상황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약간 즉발적인 상황에 뭐 아무튼 죄송하기는 너무 죄송했습니다. 그래서 약간 후다닥 나왔는데, 네, 이게 저 한예종 석사 졸업 전시라고 합니다. 여기는 통이동 보안여관입니다. 그래서 신인 작가 개인 포트폴리오 열람 전시를 하고 있어가지고 여러 가지 신인 작가들 포트폴리오 구경을 하는 자리였는데, 영상 촬영 때문에 제대로 포트폴리오 관람 못했는데 제대로 잘 보셨나요? 네, 저는 되게 이 공간을 이렇게 신진 작가들의 포트폴리오를 볼 수 있는 대안 공간으로 사용해 주신 거에 대해서 되게 기발하고 감사드리다고 얘기를 하고 싶어요. 하나하나 제가 다 봤는데요. 기억 남는 작업 있나요? 알겠습니다. 패스. 여기는 인디프레스 갤러리 2층입니다. 그래서 회화가 잘 안 보이네요. 뭐 음울한 느낌의 회화도 있었고, 여기 뭐 사진 나오면 안 된다 그래서 아래쪽에 보면은 찬바닥에서 그냥 자고 있는 불쌍한 소녀가 있고, 회화는 그냥 대조적으로 따뜻하게 잠을 자고 있는 청년이 한 명 있습니다. 뭐 이거랑 상관없을 텐데 캡션을 못 봐가지고, 또 이쪽에선 또 너무 추워가지고 안고 있네요. 여기 작가 노트 같은 게 없어가지고 아쉬웠습니다. 끝. 네. 저희가 이렇게 다녀왔는데요. 되게 잘 보셨나요? 저요? 네? 저요? 보셨다고요? 아, 잘 봤네. 아주 잘 보셨다. 네, 앞으로도 더 유익하고 좋은 정보들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시고요. 그러면 다음 시간에 봬요. 아.